보를 보니까요. 아까 저희가 이제 언급했던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명현 이 특검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억울한 죽음 명백히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 이렇게 또 입장을 지금 방금 전에 내놨습니다. 네,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 예. 이제 억울한 죽음도 죽음 정말 큰 문제인데 그 뒤에 처리 과정에서 국가 공권력 특히 이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공권력이 개입을 해서 네. 그걸 덮으려고 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그거를 힘으로 찍어 누르고 집단적인 거짓말을 했다.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네. 당시에 저도 뭐 여러 가지를 이 체크를 하면서 할 말이 비하인드가 저도 몇 가지가 숨어져 있는데 당시에 제가 이제 800에 7070 번호 네. 그 대통령이다라는 얘기를 처음 했었죠. 맞아요. 뭐냐면 네. 그 전화를 받은 당사자가 원희룡 그 장관의 수행 비서예요. 자 그러면 왜 그 비서한테 전화를 했을까? 장관한테 전화했을 때 안 받았겠죠. 그러니까 수행 비서한테 했겠죠. 추론해 보면 네. 그렇게 그걸 타고 전화를 하고 했을 때 이제 대충 대통령실 근무해보고 했던 사람들은 청와대 기존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어느 번호를 누가 어떤 프로세스로 한다를 다 알죠 사실은. 그래서 딱 떨어지는 게 대통령밖에 없고 네. 그때 또 시간적인 그 시간별로 끊어서 언론들이 자세히 보도한 내용을 보면 다른 사람은 시간대가 맞지가 않아요. 국무회의 현장에서 바로 얼굴 보고 저기를 하다가 전화를 했다. 그렇죠. 등등등 해서 예. 이제서 그런 아주 단순한 것부터 시작해서 자 전화한 자체를 거짓말을 왜 하겠어요? 분명히 뭔가 엄한 거를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감추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런종섭이라고 이제 호주 대사로 국방장관을 보내고 한 일이 있었잖아요. 예, 옛날 얘기 같아 진짜. 예, 이런 일까지. 예. 그리고 국방차관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아마 그 책임을 회피하는 과정에서의 나온 변명들 이런 네. 것까지를 이제 다 나오겠죠 전체적으로.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이 최혜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고 네, 안타까운 이 죽음의 희생에 대해서 한을 풀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해왔는데 맞습니다. 이걸 끝까지 막아왔던 게 윤석열 정권이고. 그리고 그들의 인식의 근본 기저를 한 단어를 보면 알아요. 일개 해병이라는 표현을 자꾸 해요. 일개 해병. 그 한 사람의 목숨이 네.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 일개 해병의 뭐 죽음에 우리가 뭐 왜 그 집단적으로 거짓말할 이유가 뭐 있느냐 식의 그런 변명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일개 해병이라니요. 대한민국의 큰 자산이고 대한민국의 주인공이고 그분이 잘 성장해서 대통령이 될지 뭐가 될지 누가 알아요 이 세상 일을. 자꾸 그들의 인식의 기저에 굉장히 사람에 대한 거를 경시하는 그게 숨겨져 있죠. 그 단어 하나 선택해 쓰는 걸 보면. 그래요. 이 사안을 명명백백히 밝혀내겠다는 특검의 다짐도 있었습니다. 아 그것도 또 있었네요. 네. 저희가 용어를 최해병이라고 이렇게 예. 하는 것에도 자기들은 무덕부덕 최상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상병이란 말도 하고 싶지 않았겠죠. 자기들은 한 계급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제 이렇게 저기가 된 부분에 대해서도 네. 모든 걸 다 부정하고 싶은 그 심리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용어 하나에도. 그래서 가급적이면 해병 전체에 대한 모독에 가까운 일들이라서 네. 저희로서는 최해병이라고 쓰는 게 써주는 게 그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또 가족들에 대해서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네. 해요. 실제. 자, 이명현 특검이 누가 진실 은폐하는지 밝히겠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3대 특검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에게 초점이 다 이제 모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게 지금 세 가지가 향하는 게 네. 하다 보면 세 파트가 각기 가는 게 아니라 서로 막 협조해서 같이 돌아갈 것들이 많단 말이죠. 예를 들어 김건희 조사하다 보면 통화한 거에 보면 내란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이잖아요. 국정원장하고 왜 통화를 해요? 영부인이 사실상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이런 지점까지를 맞물리다 보면 정말 유기적으로 매일매일 윤과 김과 관련된 뉴스로 최소한 반년 이게 이제 수사는 170일, 140일 돼 있지만 네. 기소를 하고 공소 유지를 하면서 매일매일 재판이 또 벌어지잖아요. 그 부분까지 계속 연결이 돼서 아마 윤과 김 뉴스로 거의 1년 가까이 가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그 중에서 이제 실체적 진실이 딱딱 떨어지면 좋은데 네. 정말 화가 나는 거는 지금 6개월이라는 시간을 주다 보니까 또 네. 나와서 활개를 치고 지금도 막 반바지 입고 지하를 활보하고 있잖아요. 네. 하다 보니까 상당수 증거인멸이 이루어졌고 지금 정진석 보셨잖아요. 대통령실 사실상 뭐 방첩사를 동원해서 다 아예 초기 포맷을 했다. 디가우징까지 다 했는지도 모르죠. 그건 네. 뭐 알 수 없는데 그렇게까지 증거인멸을 할 충분한 시간을 벌어줬고 물리적으로도 활개를 치면서 할 수 있다. 여기에 이제 주기현 재판부 그동안 비공개 재판으로 많이 왔는데 김용현, 노상원 이런 사람들이 며칠 네. 있으면 6개월 만기가 되잖아요. 구속기간 만료. 그럼 추가 기소를 하려도 특검을 구성해서 추가 기소하기엔 시간이 안 맞죠. 그러면 지금 있는 검찰이나 국수본 등에서 이제 열심히 해서 추가 기소를 해야 붙잡아 놓는데 그러니까요. 큰일 지금도 이렇게 네. 증거인멸을 많이 했는데 만약에 그들이 나와서 말을 맞추면요. 그러면 실체적 진실을 거의 다 가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6월 뭐 이제 말쯤부터 7월까지 계속해서 보면 다 풀려나는 일정이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시간이 없어요. 정말로 시간이 없는데. 없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걸로 어지간한 걸로 기소를 했을 때 지금까지 보여온 지기현 재판부 국민적 신뢰를 상실한 부분까지를 감안해 보면 어지간한 걸로 추가 기소를 했는데 만약에요 추가적으로 구속을 기간 연장을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사유가 부족하다라든지 그것도 알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네. 결국은 이게 나중에 지기현 재판부까지 연결이 돼요 특검도 해서 기소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새로운 사실들이 막 나오고 병합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앞에서 쭉 기소한 거 갖고 재판을 했는데 완전히 새로운 사실들이 나와서 이게 사실상 쓸모 없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상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재판부 병합 문제 그러면 과연 지기현 재판부로 계속 가는 게 맞느냐 문제가 또 불거지게 되겠죠. 그렇네. 참 지기현 재판부 얘기를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데 지금 저 사진 보십시오. 윤석열이 이 아크로비스타 지하 상가를 활보하고 있는 모습 반바지 차림으로.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게 네. 저 날이 어느 날이냐고요. 저 날이 경찰 출석하라고 한 날이잖아요. 12일이잖아요. 예. 그 시간에 출석은 안 하고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활보를 하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 경찰이 이제 3차 출석 통보까지 했습니다. 네네. 19일 날 이제 하라고 19일. 했죠. 그 뒤가 문제일 것 같아요. 예. 보통은 통상은 일반인의 경우는 3차는커녕 한 2차 정도 되면은 뭐 체포죠. 그런데 지금 내란 우두머리란 말이에요. 네. 억지로 빼내줬다는 거 온 국민이 다 알고 있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나를 시로해서. 일반적인 경우 같으면 당연히 체포죠. 아, 그런데 벌써 언론에서 뭐 예. 서면 조사로 뭐 대신하느니 뭐 이상한 소리가 나와서 황당할 따름이죠. 네. 역풍요?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풍이라는 단어도 왜 생겼습니까? 우리가 자꾸 원칙을 벗어난 예외를 자꾸 두니까 역풍이라는 단어도 생겨난 거죠. 엄정한 법 집행 그 자체, 특히나 내란 우두머리에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는 내란 우두머리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때 무슨 역풍을 우려를 해요? 엄정하게 있는 그대로 네. 법 집행만 하면 되는 것이죠. 자, 이 모습을 이렇게 활보하는 모습을 언제까지 봐야 되느냐. 국민들이 정말 분노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김건희 문제도 지금 보면은 건진법사 관련해서 문자를 네. 주고받았던 그 내용 인사 네. 문제 뭐 항의했다라는 대놓고 항의를 해서 그 누가 경우도 갑이고 누가 을인지 진짜 잘 모르겠잖아요. 그리고 내 사람이라는 표현을 써요. 건진이 내 사람들을 윤핵관들이 쓰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니까요. 그럼 내 사람은 누구예요 이게? 내 사람 과연? 아니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겠죠. 당시에 네트워크 본부의 예. 멤버들 그리고 이 뭐 댓글 퍼나려고 했던 멤버들 등등이 있죠. 사람. 그러니까 소위 당시에 이제 대합 빌딩에서 일했던 사람들 그리고 양재동에서 했던 사람들 그리고 제가 비교적 최근에 이제 오픈을 했지만 네. 예화랑 건너편 바로 건너예요. 직선거리는 100m가 안 돼요. 걸어서도 5분이 안 걸리는 거리에 있어요. 바로 대로 건너에 골목 하나 두 번째 건물 거기에서 건진의 딸과 건진과 또 그 건물 주 등등이 회의실에서 상시적으로 회의를 하고 예화랑으로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 실세들을 부르면 실세들이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달려오고 네. 했다는 아주 구체적인 진술들을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아지트에서 이제 같이 회의를 하고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고. 내 사람이겠죠. 근데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직접 김건희한테
네. 항의하는 상황까지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항의를 한 시점을 한번 보시면 예. 대통령이 당선된 뒤잖아요. 그러니까요. 당선될 것 같은 것도 아니고 이미 영부인이 돼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당선된 직후가 가장 힘이 셀 때잖아요. 그럼요. 거기다 항의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어느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길래 과연 그러는 것인가. 근데 항의도 윤석열한테 하는 게 아니고 예. 김건희한테 항의를. 그러면 V0, V1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V0보다 더 위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냥 V예요. 그거는 그냥 V제로 부의원 얘기할 필요 없다. 그냥 V예요. 한 사람이었다 그냥. V는 김건희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통일교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원정 도박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어서 제가 이제 이걸 어떻게 파헤쳐야 되느냐. 한학자 그 총재 예. 인천공항 나가다가 출국 금지됐다라고 이제 처음 그 공개를 하고 나서 여러 사유가 있었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도박 금액도 600억 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물론 뭐 그들 입장에서 그게 작은 돈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총 규모가 자산 규모가 뭐 공개된 걸로 보면 거기에 네. 비하면 작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국민 감정과 그리고 그걸 정말로 그 내용을 모르고 믿은 신도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좀 네. 신도분들이 보면 주로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던데 정말 그 이중성과 법을 맘대로 자기들끼리 재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오만함 이런 것들을 보면 네. 이건 어떤 그 종교라는 성역으로 울타리를 칠 것이 아니라 엄벌할 부분은 또 엄벌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또 그거에 이제 커버를 하기 위해서 움직였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감추고 그동안 이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움직였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또 당연히 엄벌을 내려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뭔이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끝이 아니고 거기서 시작돼서 명품백에다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캄보디아 문제 네. 다 불거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캄보디아 지금 건을 이제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완전 초대형 게이트라고 생각을 해요. 캄보디아는 초대형 게이트. 최근에 들어오는 제보까지도 보면 연관성이 어디까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는 그 옆에 이제 붙어 있는 나라인데 위치는 좀 이제 워낙 길게 돼 있어서 베트남이 네. 베트남 다낭의 호이안이라고 하는 해변에 골프장이 있는 최고급 리조트를 한국인들이 인수를 했다. 네. 그 자본에 대해서 추적을 해보면 깜짝 놀랄 거다라고 이제 제보를 해요. 구체적인 그 이름들을 쭉 하면서 제보를 합니다. 이런 것들도 연관성이 어디까지 있는지를 다 파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그 네. 코인, 퀸비 코인이라고 하는 코인 가지고 이제 건진법사가 그 자금 세탁을 하다가 고구마 줄거리처럼 그래서 남부지검이 압수수색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 아크로비스타 그 사저를 네. 남부지검에서 압수수색을 하게 되잖아요. 왜 남부지검일까가 궁금했잖아요. 그 출발이 그 코인을 통한 자금 세탁을 진행하다가 그렇게 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들 네. 배후에는 정말 큰 세력들이 있어요. 정말로 큰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미 자본 축적을 많이 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캄보디아 ODA 같은 경우는 ODA 밑에 이제 EDCF라고 일종의 차관입니다. 상업 차관입니다. 네. 국가가 보통 기관이 보증하고 수출입은행이 집행을 하고 그거는 나중에 돌려받는 거고요. EDCF는 일반 ODA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이제 구호기금 이런 성격으로 주는 거죠. 돌려받지 않는 거. 근데 왜 캄보디아만 7억 불에서 15억 불로 올라가고 그 네. 뒤에 30억 불로 올라가고 굉장히 큰 금액이죠. 대충 한 1,300원 잡아도 4조 2천억 3천억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큰 금액으로 늘어납니다. ODA 네. 자금이 EDCF 플러스 일반 구호로 해서 그렇게 많이 특정 국가에 늘어난다. 단기간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쓰여질까? 쓰여지는 거에 대한 통제가 잘 되지 않습니다. 특히 유엔이나 이런 거랑 막 뒤섞여서 네. 그리고 수의 계약 형태로 계약이 넘어가게 되고 그 뒤는 거의 컨트롤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캄보디아에서 왜 어린이 그 집에 가서 안아주고 사진 찍고 예. 했던 것들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치밀한 계획하에서 순서를 밟기 위한 연출 아니었냐라는 의혹을 많이들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많은 기자들이 이제 체크를 하고 있는데 홍사훈 기자나 뭐 뉴스타파 등등에서도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제가 봐도 구조적으로 그게 추적이 어렵다. 그러면 쓰여지는 부분도 쉽지 않다. 또 거기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특정 기업이 주가랑 또 연결돼 있으니까 제가 기업을 함부로 예단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네. 그 기업들이 윤 정권에서 받은 혜택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까지 맞물려서 보면
전체적으로 캄보디아는 한번 전체를 다시 봐야 되겠다. 근데 이제 김건희 지금 요번 요 특검에서 네. 가다 보면 그런 부분까지도 저는 연계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시겠네요. 왜냐하면 도이치모터스, 도이치파이낸스가 네. 캄보디아에 이제 법인을 설립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죠. 뉴스타파에 보면. 그러면서 그게 누구누구 권력자들과 어떤 관계가 있을 것 같다. 등등이 추정이 되고 있고 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거기에서 그 거금을 들여서 법인 설립하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하게 되느냐. 그 인맥에 사람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를 추적해 보면요. 다 김건희랑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실제. 이것도 이제 정말 만만치 않은 네. 대형 의혹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어제 뭐 이제 백혜룡 전 형사과장이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백혜룡 경장이 기자회견도 열어가지고 지금 인천세관 공무원 마약 밀수 연루 의혹 네. 이것도 지금 뭐 대검에서 합동수사팀 꾸려가지고 하겠다 이건데 이제 와서 이제 그러니까 백혜룡 경정이 엄청 예. 이제 격분을 하면서 격분할, 기자회견도 하고 하는 거죠. 그럼 그 믿을 수가 당시에는 없다. 뭐였냐? 막으려고 급급하거나 사람을 인사 좌천을 시키면서까지 그러니까요. 일종의 이제 블로킹을 한 셈인 거죠. 그리고 양도 저희가 처음에 알려졌던 것보다 뭐 300kg 뭐 이 정도의 거를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엄청난 양인 거죠. 근데 그 출발지 뭐 말레이시아, 그럼 말레이시아 김건희 막내 동생 뭐 이 얘기는 이제 유튜브에 보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잘 아는 분을 알고 있어요. 조우바루라는 데 살고 있는데 네. 처음에는 이제 식당을 했어요. 교민들 대상으로 하고 하는 식당을 하다가 매형이 대통령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식당을 접었어요. 최근에 여전히 골프 모임에 활발하게 나오고 있고 거의 매일매일 골프를 치는데 외견으로 봐서 돈벌이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골프 치고 교민들하고 잘 어울리고 놀고 있다 이거죠. 그래요. 그러면 그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뭐냐에 대해서는 또 쉬쉬한다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을 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 가까이 보는 사람들도 잘 모르는 뭐 이 얘기를 이제 계속 전해 옵니다. 현지에서. 이거 수상하고 이상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백혜련 경정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중점에 윤석열 부부가 있다. 네. 이렇게도 직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조사하면서 뭔가에 이제 지득한 어떤 팩트가 있겠죠. 뭔가가. 저게 만약에 그냥 혼자 추정으로 저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분명히 그 지득한 거. 그다음에 그 뒤에 수사를 막는 외압의 프로세스 많이 이제 이 방송에 나와 있습니다. 뭐 인천지검장 어떻게 해서 뭘 어떻게 했다 뭐 등등등의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다루기도 했었고요. 네네. 예. 그래서 그들이 매번 표방한 게 마약 청정국 지위를 표방하고 한동훈 당대표 시절인가요? 그때도 마약에 대해서 엄청나게 법무장관 시절에 마약에 대해서 전쟁. 어떤 얘기를 하고 네. 또 우리가 슬픈 그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마약 뭐 연관성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꺼낸 거예요. 자기들이 저희가 제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먼저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면 자기들이 마약에 대해서 청정국 지위를 이미 한국이 상실해 있습니다. 현재. 네. 그거를 되찾는다 어쩐다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블로킹을 한다.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납득이 안 되잖아요. 예.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고 왜 그 이후에 진행된 여러 가지 외압 의혹들의 정점에는 누가 있느냐 네. 이것도 밝혀야 된다. 결국 이거는 상설 특검 네.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워낙 큰 게이트죠, 사실은. 이게 뭐 거의 뭐 전 국민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라는 거 아니에요? 계속 들어온 거를 저기를 해보면 분량으로만 보면 끔찍한 거죠. 끔찍합니다. 상설 특검을 통해서 이것도 밝혀내야 된다. 예. 그러면 3대 특검 더하기 이 마약 특검, 상설 특검까지 하면 네. 정말 계속 올해 한 해는 계속 수사를 그게 이제 그동안 예. 3년 정권 동안에 벌어졌던 그 오물 같은 것들이 정말 산더미 아니냐. 그러면 이제 그들이 방어 논리는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 얘기를 하지.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하는데 누가 죽인다고 그랬어요. 도둑이 재발절이듯이 미리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이런 말을 했죠. 네.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 개념 규정을 했어요. 아니 확실하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정말 전 국민의 위해를 가하는 불법에 대해서 눈 감아주는 게 통합이에요? 진정한 통합이라는 건 실체적 진실 하에서 네. 국민적 동의 하에 용서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통합이죠. 근데 국민적 동의가 되지 않아요.
실체적 진실도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네. 그랬는데 뭐 미리 뭘 죽인다 말다 그거를 국민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미명을 씌워서 통합하고 가자, 대충 그러냐? 덮어달라? 아, 말도 안 되는 그건 얘기죠. 안 되죠. 논리적으로도 안 되고 현실로 그럴 수도 없습니다. 네.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그것도 또한 업무상 배임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도 큰일 나는 일입니다. 예.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밝혀내야 되는 통합을 위해서라도 밝혀내야 된다. 근데 통합이라는 게